네, 설득의 심리학 2 로버트 치알디니의 챕터별로 간단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사회적 증거의 법칙 다수의 행동이 선이다. 1번 다수의 행동으로 설득하라. 인포머셜 형태의 제작물은 오늘날 텔레비전 채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콜린 스조트는 이 업계에서 성공한 구성작가 중에 한 사람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미국에서 많은 인기를 끈 여러 편의 인포머셜 대본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참여한 홈쇼핑 채널의 프로그램은 근 20년 동안의 매출 기록을 단번에 갱신했다. 그녀의 프로그램들이 다수의 인포머셜에서 사용하는 흔한 요소들, 즉 번지르르한 광고 문구, 비현실적으로 열광하는 방청객, 유명인 출연 등의 기법을 많이 차용하긴 하지만 스조트의 진짜 성공의 비결은 흔하디 흔한 카피를 바꾸는 것이었다. 그 결과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더 놀라운 점은 바뀐 카피가 제품을 주문하려면 골치 꽤나 아플 거라고 대놓고 말하는 내용이었다는 사실이다. 대체 뭐라고 했을까? 카피를 어떻게 바꾸었길래 매출이 그 정도로 증가한 것일까? 스조트는 구매를 유도하는 너무나도 익숙한 문구, 상담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전화해주세요를 상담원이 지금 굉장히 바쁘네요. 다시 전화해주세요로 바꾸었다. 이것은 분명히 무모한 행동처럼 보인다. 새로운 카피는 고객들이 번호를 누르고 또 누르면서 시간을 낭비해야 겨우 상담원과 연결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암시하는 듯 보이니 말이다. 그러나 이런 회의적인 생각은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모르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외부로 시선을 돌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방향을 잡는 경향이 있다. 콜린 스조트에 의해서 상담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생각해보자. 따분한 직원들 수십 명이 손톱을 다다듬거나 책상 위를 정리하면서 침묵의 전화기가 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는가. 그것은 저조한 관심과 빈약한 판매 실적을 나타내는 이미지다. 이번에는 상담원이 지금 굉장히 바쁘네요. 다시 전화해주세요 란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보자. 아마 지루하고 수동적인 상담원들 대신에 계속해서 울려대는 이 전화 저 전화를 받느라 정신없이 바쁜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를 것이다. 멘트를 수정한 결과 집에서 TV를 보는 시청자들은 머릿속에 떠오른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다. 즉, 잽싸게 전화를 걸어 상품을 주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대열에 동참한 것이다. 그들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데도 말이다. 다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전화통에 불났대잖아. 나처럼 이 광고를 보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들 전화를 하고 있을 거야.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사회적 증거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 가지의 예를 살펴보자. 스탠리 밀그램의 연구팀에서 실시한 실험에서 연구실 조교는 번화한 유혹거리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길 한복판에 걸음을 멈춘 후에 60초 동안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 실험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별 반응이 보이지 않았다. 실험자가 무엇을 보는지 위에 힐끔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냥 조교를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4사람을 더 투입해서 똑같이 하늘을 바라보게 했더니 행인들 중에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본 사람의 수가 4배 증가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은 확실하지만 묘하게도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영향을 받느냐고 물었을 때 다들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사회심리학자들은 이 대답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식별하는 능력은 놀랄 만큼 형편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수건을 재사용 권유하는 카드를 만드는 사람들이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나였다면 동기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으니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도 당연하다. 그 결과 그들이 원하는 행동을 촉구하는 가장 그럴듯한 동기, 즉 환경보호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카드를 본 투숙객 대부분은 실제로 숙박 기간 동안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수건을 재사용한다는 결과를 기억하는가? 만약 손님들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알려준다면 어떻게 될까? 그들의 참여율이 달라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카드가 호텔에서 사용하는 카드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지 실험해보기로 했다. 우선 2가지 종류의 카드를 만든 다음 호텔 지배인의 도움을 받아 객실에 카드를 비치했다.
한 종류의 카드는 대부분의 호텔이 하듯이 환경보호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만들었다. 즉 손님들에게 수건 재사용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자연 보존에 대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종류의 카드에는 호텔을 이용하는 손님들 대다수가 숙박 기간 동안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수건을 재사용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적었다. 그런 후에 두 종류의 카드를 여러 방에 무작위로 비치해 손님이 체크한 날 첫날 적어도 한 번 이상 수건을 재사용했는지를 아닌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수건을 재사용한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손님들의 참여율이 환경보호 메시지를 보았던 손님들에 비해서 26%가 더 높았다. 단순히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달했을 뿐인데 그 전에 비해 26%나 참여율이 증가한 것이다. 사람들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 요소를 바탕으로 만든 성과치고는 꽤 쓸만하지 않은가?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증거의 힘을 설득에 활용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물론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 또한 중요하다. 이봐, 뭘 따로 놀려고 그래. 순한 양이 돼서 양떼에 합류하라고. 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순순히 응할 리가 없다. 다른 많은 분들과 함께 환경보호에 동참해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정중하면서도 긍정적인 느낌의 말을 건네면 훨씬 더 호응이 클 것이다. 사회적 증거는 비즈니스에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판매 1위 제품의 광고를 할 때 수십억 명이 먹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맥도날드 광고처럼 인기를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방법 외에도 제품에 만족한 고객들에게 잊지 말고 사용 후기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전달할 때 그러한 사용 후기를 곁들이면 효과적이다. 게다가 기존 고객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잠재 고객들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기존 고객과 잠재 고객을 오찬이나 세미나에 초청한 다음 그들이 쉽게 섞일 수 있도록 좌석을 배치해보자. 그런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당신 회사의 장점을 털어놓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잠재 고객들이 오찬에 참석하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전화로 얘기하자고 하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도 잊지 말기 바란다. 저희 회사 전화통은 제품 문의로 시도 때도 없이 불이 나서 언제 연결이 될지는 몰라요.